이야기 같은 예시들 그런 것들이 있고 2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다 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이런 책들도 읽었었는데 와 요것도 되게 신선했어요. 이거는 올해 읽은 책은 아니고 작년에 읽은 책인데 저희 수련기관의 슈퍼바이저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.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. 방금 말했던 것들은 영성의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빠져 있었는데 영성도 심리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가치관하고 많이 연결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 망상 같은 것도 있죠. 피해의식 이런 거 종교에 대해서 유독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또 되게 이상하신 분들 많고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파헤치는 이유도 되게 궁금하고 그런 거에서 하나님을 옳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하는 거였는데 정신과 의사가 나름대로의 그 되게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가 봐요. 그 뭐냐 미국에서 가장 만족도 조사 1위 뭐 이러시고 그리고 뭐 저명한 분이 임상영화가 뇌영상 연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방법 3도 있어요. 방법 3은 심리학을 떠나서 다른 책들을 읽는 거예요. 이것도 심리치료랑 많이 도움이 됐어요. 아까 그랑 연결되는 거에서 이런 책도 읽어봤었어요. 저는 그 천주교 신자긴 한데 모태신앙의 한계로 인해서 되게 그 믿음이 불확실하신 분인데 불확실한 사람인데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 않아요. 그거는 우리 일상에서의 일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극단적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책이에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세상에 걱정이 없겠구나, 내 삶이 되게 행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시야도 던져주세요.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이런 거. 살인자의 기억법 되게 재밌는 소설이었어요. 이거는 그 영화로 나왔고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치매 환자가 살인자가 굉장히 쉽게 엮일 수 없는 두 개를 엮어놨고 이거에서 되게 치료적으로 감명을 받았던 거는 치매 환자의 삶은 이런 거구나.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느끼는 그 고통과 절절함이 엄청나게 묻어나거든요. 되게 담담하게 그려내면서도 내가 읽으면서 미치겠어. 막 답답해. 어떻게 해야 돼?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게 사실은 뭐 치매랑 어떤 연관이 이렇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스포일러라서 밝히지 못하겠지만 나미야 작가적 얘기죠. 이거는 북클럽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? 잠시 쉬고 있어요. 아쉽네요. 북클럽에서 읽었던 책이고 저는 북클럽이 되게 좋았어요. 이런 의미에서 돌이켜보니까 좋더라고요. 올 거예요? 선생님 한번 올 거예요? 하면 올 거냐고요? 시간이 허락하면 참석하죠. 그래서 나미야 작가점은 그 재밌는 점이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.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마치 그 프로이드의 자아, 초자, 원초아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. 대입해 보면은 아마 그 말하는 패턴부터 좀 비슷한 게 좀 느껴질 만큼 그만큼 되게 생생하게 썼고 그리고 또 편지를 통해서 심리 치료 상담을 하는데 자파점이 상담하는 자파점이거든요. 그래서 편지를 넣으면 거기 상담 답해주고 이런 건데 그 한창은 도둑 3명이 되게 고민하면서 보내는 과정에서 내담자 그 편지를 보낸 사람들 스스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담자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게 됐던 책이에요. 히가시노 게이고는 추리소설 작가고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번 책을 많이 좋아하시나요? 이번 책이 2개 아니었나요? 소설 일본 거 재밌는 것 같아요. 연애방 추리소설 작가인데 유일하게 쓴 연애소설이에요. 히가시노 게이고 그것도 좀 읽었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은 연애에 대해서 감각이 진짜 없어요. 엄청 없어요.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이 남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남자의 멋있는 모습을 하나 보고 이 사람이랑 연애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. 그래서 되게 갈등이 생겨요. 근데 다른 연애에 대해서 너무 순응이고 진짜 미치듯이 답답한 거예요.
그래서 이 사람이랑 연애를 결국 못하겠다까지 갔다가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스포일러지만 결국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보는 시각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 데서 출발을 했어요. 그 완전히 바꿨을 때 이 남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연애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.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궁금하시면 읽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진짜 중요하구나. 그리고 이 남자, 이 연애 숙맥인 남자가 다른 연인들, 자기 연애들 살을 이렇게 막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바보같이 착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점에서도 감명을 받았고 근데 그런 사람은 왜 나는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도 생각해볼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슬픔의 위안은 아직 안 읽었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은사님이 추천하신 분입니다. 학부 때 되게 이분에 의해서 심리학을 좀 전공을 결정하게 된 것도 있고 최성훈 교수님과 또 이렇게 각별한 사이 그래서 고성민 교수님이 최성훈 교수님을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 이 랩에 공부하고 오게 된 것도 있어요. 여기 보면 어느 날 찾아온 슬픔을 가만히 응시하게 되기까지가 부제예요. 이 책은 이 사별과 기타 슬픔, 우울로 이어지게 되는 그 엄청난 심리적인 고통들을 한 사람이 얼마나 절절히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과정들을 그린 책이라고 해요. 이런 식으로 꼭 심리학과 관련이 없는 책이라도 얼마든지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 심리학을 떠나고 나서도 재밌고 그래서 시야 확장의 방법으로 책을 많이 읽는 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비슷한 맥락으로 영화나 만화, 드라마 이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아까 책파리처럼 말씀드렸던 책 장점들이 있기에 소설이 또 소설 읽는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책 읽기가 공부로서의 책 읽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그 일상을 우리가 심리학 전공자인 만큼 심리학 전공자로서도 한번 돌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좀 책을 활용했으면 하는 얘기예요. 어제 되게 슬쩍 보고 안 사고 안 읽은 책이긴 하지만 재밌는 게 32권의 베스트셀러를 나름의 요약 정리를 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책에 이 책은 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말한 책의 장점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읽고 싶지만 인상 깊었던 건 32번째 책이 슬램덩크였어요. 슬램덩크는 정말 명작이에요. 저희가 석 달에 걸쳐서 다시 한번 동주행을 했을 정도로. 슬램덩크조차도 요약본을 봐야 된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저 책을 안 보는 게 좋은 거죠. 무조건 원서를 읽으시는 게 저건 좋습니다. 만화로 앉아서 한 번에 봐야지. 네, 한 3일이면 읽을 거예요. 어떻게 특히 이 만화나 드라마, 영화, 소설 이런 것들은 특히 심리학자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또 한 번 새로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강백호 밑에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농구를 시작한 계기는 저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서였어요. 그래서 농구 좋아하냐고 하니까 농구가 뭔지도 모르면서 좋아한다고 잘한다고 하죠. 이거는 아까는 1번이었고 이거는 마지막 번의 장면이에요. 정말 좋아하고 거짓이 아니라고. 네. 이 장면 많은 베스트 블로그에 찾아보면 한 5,000개 정도 나와요. 이 과정에서 강백호의 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적 이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? 저는 인지 부조화라고 생각해요. 내가 농구를 함으로써 진짜 농구가 좋아져 버리는 거죠. 네, 뭐 받는다는 거, 이런 식으로 많은 성장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은 이거예요. 강백호가 그 일주일 동안 특별 합숙을 하는데 슛 2만 번을 과제로 던져줘요. 이 사람이 농구를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슛을 모르거든요. 이 2만 번이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해요. 한 번 슛하는데 5초에서 6초 정도 걸린다고 치면 짧게 잡았어요. 1분에 한 10번 정도고 2만 번이면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3,000개 정도는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은 1분에 10개니까 300번 5시간 5시간을 내내 공만 던져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러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. 정말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밤 체육관에서 합숙하면서 하는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.
저 농구 2시간이 더 힘든데. 근데 얘는 안 힘들었대요. 되게 즐거웠대요. 이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어요. 얘는 지금까지 슛은 어떻게 보면 농구에서 득점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.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기본기만을 익힌 거예요. 체력적으로 수비 자세라든지 앉아가지고 공만 튀긴다든지 이런 것들만 하던 사람이 슛을 하면서 느끼는 그 희열. 네. 그러니까 슛 2만 번이 저도 농구 되게 좋아하는데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얘한테는 되게 즐거웠다는 거죠. 이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. 그래서 사람마다 뭐 받아들이는 거가 다르고 이 배경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 피상적인 것과 더불어서 하여튼 슬램덩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진짜 청춘 스토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할 텐데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. 너무 우리가 팍팍하게 사는 것 같아요.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. 근데 그리고 저조차도 대학원을 생활을 하면서 심리치료랑 되게 멀다고 생각을 했었고요. 지금도 그 생각은 일부는 변하지 않았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은 생각해보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특히 여기 또 맘닥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흔한 기회는 아니지만 내담자들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몇 안 되는 또 랩실인 것 같기도 해요. 저도 유로 피드백 하면서 인지행동 치료 수업 들으면서 그렇게 좀 했었고, 그리고 사례회의도 하죠. 저는 사례회의 때 한 번은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은 이론에 대해서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. 근데 이론 발표를 들으면서 좀 많이 허망함을 느꼈었어요. 왜냐면 제가 글로 배우는 거에 대한 혐오가 있었기 때문에.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연결도 잘 안 되고. 근데 핵심은 결국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본인의 몫이고 그걸 연결하려는 시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사례회의가 있을 때 되도록이면 미리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는 진짜 글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되게 많이 협력해가지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사례회의 때 느꼈던 혼란과 어쩌면 그런 논의가 없이 각자의 거를 해왔기 때문이었겠다 생각도 들어요. 제 발표는 그랬대, 제 사례는. 그리고 직접 내담자를 보면서 정말 망망대해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암기를 되게 싫어해서 뭐든지 해보면서 실전 체득을 하는 게 정말로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. 생명과학도 그래서 싫었고요. 암기할 게 겁나 많아요. 막 G6 프로테인이 왜 G6이 붙었는지도 모른 채 엄청 외워야 돼요. 그래서 되게 싫었던 부분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려다가 그랬지? 그래. 결국은 이 글로 배울 수 있는 망망대해 같은 거에서 결국 나침반을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은 이 글로 하는 공부더라고요. 상담만 100번 한다고 해서 슈퍼비전을 받는다고 해서 늘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글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글도 되게 재미없는 전공서적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글들이 있고 또 심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얼마든지 심리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. 일상의 모든 것들. 그리고 일단 많이 읽으세요. 어느 게 좋은 책인지, 어느 게 좋은 논문인지, 어느 게 맞는 치료인지 몰라요. 괴테의 말이 있더라고요.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일단 닥치는 대로 많이 읽으면은 저도 처음에 심리치료를 생각하고 이 많은 책들을 읽었던 거 절대 아니거든요. 근데 되게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많이 어떤 책이라도 재밌게 읽으시고 그리고 방법이를 한번 또 저희 정체성을 되돌이켜보면은 충분히 글로도 많이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되게 지린감 집에 있으시네요.